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세계의 정복자 징기스칸, 그리고 탁월한 전략가 제갈량, 전쟁의 달인으로 손꼽히는 두 인물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전에 강한 지략가였다는 점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징기스칸은 적의 공포심을 자극해서 승리를 얻어내는 데 능했습니다. 반면 제갈량은 적을 방심하게 만들어서 허를 찌르는 전략을 펼치는데 탁월했다고 하죠. 두 인물 모두 적의 심리를 잘 활용해서 전쟁을 쉽게 이겼던 겁니다. 손자 역시 전쟁이나 경쟁을 할 때 심리전에 능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 왔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심리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심리전에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손자병법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전에 강하다. 심리전에서 밀리면 안 된다. 스포츠 경기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죠. 경기 실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경기에 임하는 자세와 정신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손자가 늘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가탈기, 가탈심. 즉, 적을 이기려면 적의 사기를 빼앗고 마음을 빼앗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기란 뭘까요? 사기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자신감을 말합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머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손발은 해내려고 하는 힘이라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강한 의지와 정신력을 뜻하는 거겠죠. 이런 사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는 개인의 사기입니다. 의욕과 자신감이 충만해서 무엇이든 해치울 수 있을 것 같은 기세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제2의 체력이라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집단에서의 사기를 말하는데요. 개인을 넘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욕을 말합니다. 이런 집단 사기야말로 전쟁에서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요. 군에도 군대의 강약은 사기에 좌우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사들이 전의를 잃은 상태에선 그 어떤 전투에서도 이길 수 없고, 적과 대치했을 때 병사들이 두려움을 먼저 느끼는 이상 제대로 싸울 수 없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장병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손자는 장병들의 사기가 육체적인 것과 연관이 깊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병사들의 컨디션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사들의 육체적 컨디션이 곧 정신력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병사들을 이끄는 지휘관들의 심리입니다. 전투를 할 때 적군을 컨트롤하는 지휘관의 마음을 먼저 흔들어 놔야 쉽게 이길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손자는 보이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군 진영의 깃발이 아주 꼿꼿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는 모습, 혹은 병사들의 군기가 엄정한 모습 등을 보여야 적군의 지휘관이 만만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효과를 잘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삼국지 많이들 보셨죠? 삼국지의 여러 등장인물 중 최고의 전략가로 손꼽히는 인물은 다름 아닌 제갈량인데요. 심리전에 능했던 제갈량은 검은고 한 대로 15만 대군을 단숨에 물리쳤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기적적인 일을 이뤄낸 걸까요? 서기 228년 무렵 총나라의 제갈량은 위나라를 치기 위해 1차 북벌에 나섰습니다. 막강한 힘을 지녔던 총나라 군대는 위나라를 빠르게 점령해 갔는데요. 기세등등했던 것도 잠시, 곧 제동이 걸리고 맙니다. 바로 위나라와 가정지역을 놓고 다투다 크게 패한 겁니다. 당시 제갈량은 평소 아꼈던 장수 마속에게 가정전투를 이끌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전투 경험이 부족했던 마속이
제갈량의 라이벌이었던 사마이의 전략에 넘어가 참패를 당하고 만 것이죠. 그 결과 제갈량은 마속을 처형하고 곧바로 후퇴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갈량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변변한 장수 한 명 없이 소성에 고립된 채 사마이와 맞붙어야 하는 상황이 놓인 것이죠. 당시 제갈량 곁에 있던 군사는 단 2,500여 명의 수비병뿐이었습니다. 사마이의 15만 대군과 맞서기엔 턱없이 열세한 상황이었죠. 사마이의 군사가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하고 말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일까요? 제갈량은 사마이가 쳐들어온다는 걸 알면서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차분히 명령을 내립니다. 먼저 성문 4개를 활짝 열어두고 각 문마다 병사 20명씩을 배치해 마당을 쓸게 했습니다. 이때 병사들에겐 군복이 아닌 일상복을 입혔다고 하죠. 그리고 제갈량 자신은 신선이 입는 옷이라 불리는 학창의를 입고 성위 망루에 올라섰습니다. 궁지에 몰린 제갈량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보인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마이와 심리전을 벌이기 위한 것이죠. 실제로 서성에 도착한 사마이는 3번 놀라게 됩니다. 먼저 자신을 반겨주듯 성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백성들조차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문 앞을 쓸고 있는 모습에 2번 놀랐습니다. 병사들에게 평상복을 입힌 것을 보고 일반 백성들이라 착각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놀라웠던 것은 바로 제갈량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쳐들어올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제갈량이 망루 위에서 검은고를 켜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 순간 사마이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공격해야 할지 아니면 후퇴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사마이는 결국 제갈량을 공격하지 못한 채 후퇴하게 되죠. 평소 조심스럽고 신중한 성격을 지닌 제갈량이 너무나 태연한 걸 보고 겁을 먹은 겁니다. 분명 함정이 있을 거라 생각한 것이죠. 제갈량의 계략에 속지 않으려고 신중하게 행동한 건데요. 그 결과는 어땠나요? 15만 대군을 이끌고도 제갈량을 눈앞에서 뻔히 놓치고 만 것이죠. 제갈량이 깔아둔 심리전의 덫에 제대로 걸려든 겁니다. 덕분에 제갈량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손쉽게 15만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적군이 섣불리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강한 모습을 보인 것이 제갈량의 신의 한 수였던 겁니다. 심리적 통제만 잘해도 적군을 쉽게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죠. 이런 심리전은 단지 국가 간 전쟁뿐 아니라 기업들 간의 경쟁에서도 치열하게 벌어지곤 합니다. 특히 각 기업들은 인수합병전에서 고도의 심리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때 CEO들은 심리 싸움, 즉 밀당을 전략적으로 잘 해야 합니다. 국내 기업들 중에선 SK텔레콤이 인수합병에 나설 때마다 심리전의 강한 면모를 보여왔는데요.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SK텔레콤이 최근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보안 시장입니다. 데이터가 중요해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안 시장이야말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이미 3년 전부터 세계적인 보안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인수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 세계 1위 양자 암호 통신기업 IDQ를 인수했고, 그로부터 3개월 후 다시 세계 2위 업체인 ADT캡스를 인수했는데요. 바로 이때 SK텔레콤의 밀당이 빛을 발했습니다. 당시 ADT캡스의 인수 규모는 약 3조 원으로 평가됐는데요.
SK텔레콤이 이 회사를 인수하는데 실질적으로 투자한 인수 대금은 약 7천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4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건데요. SK텔레콤은 어떻게 이렇게 낮은 가격에 보안시장의 핫한 기업을 삼킬 수 있었던 걸까요? 당시 업계에선 이미 SK텔레콤이 ADT캡스를 인수할 거란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ADT캡스의 대주주였던 기업 칼라일은 고민하기 시작했죠.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였죠. 아니나 다를까 칼라일은 여러 인수 후보자들 중에서 SK텔레콤만 불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각 절차에 들어가면서 정작 SK텔레콤에게는 투자 안내서조차 보내지 않았을 정도라고 하죠. SK텔레콤의 애를 태움으로써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 한 건데요.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안절부절하며 서둘러 인수전에 참여했을까요? 아닙니다. 초지일간 무대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본격적인 매각 절차인 예비 입찰과 본 입찰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죠. 칼라일 쪽에서 오히려 애가 타게끔 만들어버린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SK텔레콤이 끝까지 인수전에 나서지 않자 ADT캡스의 매각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SK텔레콤은 못 이긴 척 인수전에 참여했고 3조 원대로 평가받던 ADT캡스의 경영권을 단 7천억 원에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제대로 남는 장사를 한 건데요. 그런데 사실 SK텔레콤의 무대응 전략은 단순히 일단 버티고 보자는 차원의 배짱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론 여유 있어 보였지만 SK텔레콤도 애가 탔죠. 어떻게든 ADT캡스를 인수하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SK텔레콤은 발빠르게 정보를 모았습니다. 인수가 진행되기 전부터 ADT캡스에 대한 실사를 치밀하게 진행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자신들이 아니면 ADT캡스를 살 기업이 없을 거라 판단했고 배짱 있게 버티기 전략을 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시장의 판도를 치밀하게 읽은 후 그에 따라 고도의 심리전을 펼친 것이죠. 칼라일보다 SK텔레콤이 밀당에 있어서 한 수 위였던 겁니다. 기업 간 경쟁에서도 심리전에서 먼저 우위에 설 때 보다 쉽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죠. 이처럼 기업들은 외부적으로 다른 경쟁 기업들과 심리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내부적으로 신경 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 구성원들의 심리를 보살피는데 많은 힘을 쓰고 있는 건데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의 응집력을 탄탄히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곧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업을 위해 발로 뛰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가 있을 때 기업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잘 보여준 기업,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요즘 TV 대신 넷플릭스로 영화나 드라마 보는 분들이 많으시죠. 한 달에 10,000원만 내면 내가 좋아하는 영상 콘텐츠들을 알아서 추천해 주니 젊은 사람들은 특히 넷플릭스를 선호합니다.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는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현재 넷플릭스의 기업 가치는 약 80조 원에 달한다고 하죠. 넷플릭스가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조직 문화입니다. 넷플릭스는 먼저 직원들에게 업계 최고 수준의 급여를 줍니다. 또 자기가 원할 때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휴가를 갈 수 있게 해주죠. 무제한 유급 휴가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을 짤 때도 별다른 제약이 없고 복잡한 서류를 통해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들도 최대한 없앴습니다. 그야말로 직원들에겐 꿈의 직장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제한 휴가도 높은 급여도 아닙니다. 넷플릭스가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구성원들이 그만큼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좋은 성과를 내야겠다는 의욕을 갖게 합니다. 또 하나, 넷플릭스의 조직 문화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마치 명문 스포츠팀을 이끌듯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업무의 각 포지션마다 업계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A급 선수들로 채워 최고의 팀을 만들어 준 건데요. 자신의 직원들에게 최고의 동료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지이자 최고의 보상이라 생각한 것이죠. 실제로 넷플릭스의 직원들은 최고의 팀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고 있다고 하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최대한 누리며 일하는 만큼 최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한 조사 결과 넷플릭스의 조직 문화가 이 회사의 생산성을 업계 평균보다 40%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자가 전쟁을 할 때 병사의 사기와 심리를 잘 관리해야 손쉽게 이길 수 있다고 강조한 것처럼 기업들은 조직원들의 사기를 높임으로써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우리 기업은 더 성장하지 못하는가? 이를 고민하는 경영자라면 가장 먼저 조직 문화부터 살펴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직원들이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의 심리적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필 때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국가 기업이 아닌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심리와 사기를 통제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혹시 주식 투자해 보셨나요? 저금리 시대다 보니 누구나 한 번쯤 주식 투자를 통한 대박을 꿈꾸기 마련인데요. 사실 성공률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두 가지의 심리적 감정, 바로 탐욕과 공포에 빠지기 쉬운 탓입니다. 탐욕은 말 그대로 지나친 욕심입니다. 처음엔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겠죠. 하지만 옆에서 누가 주식으로 대박을 낸 걸 보면 더 큰 욕심이 생깁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고수익, 고위험 전략에 빠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할 때 빠지기 쉬운 또 하나의 함정은 바로 공포입니다. 투자했을 때 괜히 큰 손실을 입을까 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공포심을 느끼기 시작하면 투자에 성공하기 힘들어집니다.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객관적인 사항을 보고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이죠. 하나의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연못가에서 얼굴을 비춰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물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라면 얼굴이 정상적으로 잘 보이겠죠. 근데 바람이 세게 불어서 물이 일렁일 때 얼굴을 비춰보면 어떨까요? 얼굴이 여느 때와 달리 일그러져 보일 겁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마음이 평온해야 사항을 올바르게 보고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건데요. 공포감을 갖게 되면 승산이 있는 종목에서조차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없게 되겠죠. 이렇듯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스스로 심리적 통제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심리 판단을 할 수 있고 실패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개인의 사기는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흔히 우리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성공이 성공의 어머니다. 즉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야구 선수들만 해도 삼진 아웃을 당했을 때보다 안타나
홈런을 쳤을 때 실력이 더 빨리 는다고 하죠. 안타나 홈런을 친 그 순간의 감을 기억해서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 똑같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신감 또한 높아져서 실전에 더 강해질 수 있죠. 반면에 삼진아웃을 당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쳐야 공이 잘 맞는 건지 자꾸만 헷갈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공이 빗나갈 때마다 자신감이 없어지고 결국 슬럼프에 빠지고 말겠죠. 이것만 봐도 성공이 또 다른 성공을 키운다는 걸 잘 알 수 있는데요.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저는 달리기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군생활 할 때 구보를 자주 했는데 대부분 10km 이하였습니다. 10km 정도는 자주 뛰었지만 그 이상은 뛰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중령 시절 사단에서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그중 한 종목이 바로 하프 마라톤이었는데요. 연대별로 계급마다 한 명 이상 대표로 출전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 연대에는 중령 계급이 몇 명 없었던 터라 할 수 없이 제가 마라톤을 뛰어야만 했습니다. 등 떠밀려 나가게 된 경기였기 때문에 더욱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저는 어떻게든 완주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몇 주간 열심히 마라톤 연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10km 이상 뛰어본 일이 없는 제가 하루아침에 21km를 뛰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연습을 한 덕분에 경기날 완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참 요상하죠. 그렇게 달리기가 싫었는데 21km 완주에 성공을 하고 나니까 또 다른 마라톤 대회에 도전하고 싶어졌습니다.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이 저를 다시 도전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엔 아예 부대를 벗어나 외부에서 열리는 하프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21km 하프 마라톤에 도전을 했는데 이미 뛰어본 경험이 있어서인지 쉽게 완주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42.195km, 바로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하기로 한 것이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성공이었습니다. 2달간 열심히 마라톤 연습을 한 결과 풀코스 완주를 해낸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 여러 번 풀코스에 도전해서 완주했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마라톤을 열심히 뛰다 보니 자연스럽게 열정이 솟아나 업무 능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겁니다.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하게 됨으로써 성공의 발판을 더욱 탄탄히 다지게 된 것이죠.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을 부르는 것, 그것이 결국 손자가 말한 심리와 사기의 힘입니다. 요즘 많이 지치시나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으시죠? 그렇다면 그게 무엇이든 작은 것부터 하나씩 도전해 보십시오. 그렇게 작은 성공을 거듭해 나갈 때 심리적 사기가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꿈꾸게 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 그리고 행복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